변호사 분들이 드라마 속에서는 막 의리의리한 사무실에 맨날 퇴근하고 이제 고급 바에서 양주 한잔 탁 마시고 막 이러시잖아요. 근데 이거 영화일 뿐이고 변호사들은 실제로 사무실 안에서 하루 종일 문서 작성만 하고 물론 술을 많이 마시는데 고급 와인바가 아니고 그냥 깡소주 많이 마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유쾌한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정 쓰레기통 MC 이병찬입니다. 오늘의 고민 게스트 바로 모셔볼게요. 게스트 나와주세요. 3년차 변호사 김민찬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입 변호사로서 너무 살기가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표정부터가 벌써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런 느낌인데 지금.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오늘 그 현실을 쏙쏙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신입 변호사분들은 처음에 무조건 취업을 해야 된다고, 개업이 안 된다고요? 예, 맞습니다.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면은 6개월 동안 일단 의무적으로 법률종사기관이라는 데 들어가서 수습을 받아야 돼요. 제도적으로 이게 확고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무조건 6개월 동안 수습을 받아야 돼요. 아, 그러니까 무조건 6개월 동안 수습 받아야 되고 그 수습은 로펌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취업을 해야 된다. 그렇죠. 예. 취업을 위해서 그럼 자기소개서도 엄청 쓰시고 하시나요? 자기소개서도 되게 많이 쓰고요. 네. 또 평소에 안 친했던 교수님도 많이 찾아가서 저 학교 다닐 때부터 너무 존경을 좀 많이 했고 한번 꼭 찾아뵙고 싶고 인사 꼭 드리고 싶다 이 말을 꼭 하고요. 선배한테도 한번 옛날에 인사 정도만 한번 했었는데 수사를 합격한 거는 선배님의 덕분입니다. 이런 말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예. 똑같네요. 변호사 딱 되면은 이제 막 정장 딱 입고 다니고 이제 부하 명예를 다 이제 쥔 그런 뭔가 이제 성공 가지고 달리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현실은 이제 자기소개서 쓰고 맞습니다. 막 취업하려고 이제 막 교수님 찾아가고 막 똑같네요 현실이. 물론 성공 가돌 다니는 변호사분도 있긴 한데요. 네. 적어도 전 아니고 저는 그냥 변호사 시험 발표한 다음 날부터 네. 이제 변호사 자격증 있는 백수구나 이제 이거밖에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예. 겸손을 지나치십니다. 작은 로펌의 입사 경쟁률도 7대 1이나 된다고요? 보통 그 정도가 되는 게요. 대형 로펌 자체가 많이 안 뽑으니까 그다음 거기 가실 분들이 조금 작은 중형 로펌 가고요. 또 중형 로펌에 이게 쓰신 분들이 안 돼서 이게 소형 로펌으로 많이 온대요. 여기저기 다 찔러보다 보니까 최소 7대 1이 넘는 것 같아요. 대형 로펌의 취업 비율이 5% 정도라고요?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는 TO 자체가 많이 없고 일단 이분들이 좀 어느 정도 나와주셔야 그래도 후배들이 많이 기회가 올 건데 소위 말하는 시즈모들 그냥 가만히 계셔서 한 해에 마무리 많이 해봤자 100명이 그렇게 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5%도 안 되는 그 비율로 대형 로펌에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은 뭐 특별한 스펙이 있는 건가요? 대형 로펌 같은 경우는 이게 바로 이게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재학생 때부터 수습 과정을 인턴 과정을 거쳐서 사람을 선발하거든요. 법조계가 되게 보수적인 곳이다 보니까 좋은 로펌 인턴을 나갈 수 있는 숫자가 대부분 이게 스카이로 거의 한정돼 있고요. 수습 변호사 분들의 초봉이 거의 중소기업 수준이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세전 250이더라고요. 조금 많이 준 데가 300이고 그보다 더 안 준 데가 심지어 세전 230까지도 이게 준 데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안 그래도 제가 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법무법인 로펌의 이름은 제가 얘기는 안 해요. 예. 안 하는데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 그리고 가로 열고 세전 가로 닫고 아니 그러면 이게 세후면은 거의 한 180만 원? 그렇죠. 이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 이렇게 해주고 결국 야근도 많이 하고 네. 또 주말에 근무도 많이 하니까 사실상 최저 시급도 안 되긴 하죠. 우리 다 이래요? 대형 로펌들은 수습 때부터 거의 세후 1억 정도 거의 맞춰서 줘가지고요. 그래서 더 격차가 더 훨씬 벌어지게 느껴지는 것도 있어요 이게. 대형 로펌의 수습 변호사분들은 세후 1억 받고 일반 로펌의 수습 변호사분들은 세후 190, 180 그렇죠. 받고 아니 이거 뭔 천재 차이인데요? 예. 저도 그래서 이게 학교 갈 때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이 생각을 좀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네요. 수습 변호사분들의 노동 착취가 너무 심해서 수습 보릿고개라는 말이 생길 정도라고요. 보통 변호사 시험이 1월 달에 끝나요 이게요. 네. 근데 어쨌든 발표는 4월 달에 있지만 조금이라도 경력을 쌓거나 돈을 벌려고 실제로는 발표가 나기 전에 1월부터 이게 일을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게 수습이 끝나면 이게 10월 말이 되거든요. 네. 또 1월 달에도 새로운 수습 변호사가 들어오니까 두 달만 그냥 내가 혼자 버티자 이걸 수습 보릿고개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습 변호사를 돌려 쓰는 거네요. 그 수습을 끝나면 사실 어느 정도 정규직으로 채용도 좀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수습만 딱 하고 이제 굴리고 계약할 때쯤 되면 이제 되게 터무니없이 막 낮은 연봉을 제시하거나 수습 변호사끼리 경쟁시킨 다음에 한 명만 선발하겠다 이런 경우도 많고 해가지고요. 아니 그래서 이번에도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정규직 변호사 1명 채용할 돈의 3분의 2로 변호사 2명 고용해서 비정규직 변호사 거의 1년 굴리다가 내보낼 수 있음.
돈 얼마 안 주는 것도 모자라서 부당한 업무 지시, 야근 수당 안 주기. 근데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고요. 네. 또 네이버나 구글에서 조그만 거 그냥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요. 뭐 수습 변호사 착취런 검색하면 되게 기사라든지 자료가 되게 주로 많이 뜨더라고요. 블랙 로펌이라는 말이 있다고요. 예. 구직자끼리도 이렇게 안 좋은 곳이 많다 보니까 암묵적으로 이건 서로 여기는 가지 말자는 블랙리스트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한 번쯤 이게 어디서 이 로펌 이름 들어봤는데 하면은 그럼 블랙이구나 하고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좀 변호사님들의 취업에 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은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만한 네, 방금도 제가 이런 얘기했었는데 예. 연봉 예. 연봉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형 로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후 1억은 맞춰준다고. 그렇죠. 보통 들었어요? 대부분은 그렇게 세후 1억 맞춰주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제 한 5% 정도 이제 극히 일부고 그렇죠. 그 외에 대다수의 우리 변호사분들은 일반 로펌으로 예. 가실 거잖아요. 그런 로펌들은 연봉이 얼마 정도 돼요? 보통 서초동이나 네. 교대에 있는 어떤 가장 작은 로펌들은 네. 1년차 변호사가 3,500이에요. 근데 이거는 기본급만 말한 거고 그 외에 상여금이라든지 또 복지만 따지면은 더 격차가 훨씬 더 커져요, 이게요.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거예요? 예컨대 식비 같은 경우에도 네. 일반 로펌 같은 경우에는 점심에 그냥 이게 10,000원 선에서 먹으라고 하는데요. 대형 로펌 같은 경우는 이게 한 끼에 뭐 3만 원씩이나 이게 먹을 수 있어서 재판 갈 때도 대형 로펌 같은 경우 그냥 아예 그냥 전속 이게 운전기사라든지 이런 운전이 있어서요. 신입 변호사분도 기사를 붙여줘요? 전담 기사가 있어서 거기 예약하면은 그분이 태우러 와서 법원까지 태우고 가요. 확실히 차이가 정말 차이가 크더라고요. 크네요. 야근도 엄청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최소 아마 이틀 정도는 다들 야근한다고 보면 되고요. 대형 로펌 이런 데는 진짜 좋은 오피스텔에 사는데 그 오피스텔에 들어갈 시간도 없게 되게 많이 불리고 이래서 한 3, 4시까지는 거의 기본으로 다들 일하고 있더라고요. 대형 로펌의 연봉과 예. 일반 로펌의 연봉이 예. 거의 한 2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시급으로 따지면 좀 막상 비슷하다는 차이는 말이 막상 있더라고요. 차이는 없긴 해요, 맞아요. 네. 일반 로펌은 워라밸은 좀 어떤가요? 중요한 재판이라든지 뭐 상담 이거 있으면은 기본 그래도 8시까지는 많이 일하는 편이고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에 무조건 하루는 나오고 뭐 추석이나 설날 이런 경우에도 이게 하루씩은 무조건 나오게 하더라고요. 지방에 있는 로펌들은 예. 연봉이나 처우가 어떤가요? 그런 것들은 보통 아무래도 변호사가 없다 보니까 네. 수요 공급에 의해서 서울에 있는 변호사들보다는 아무래도 돈이나 이런 걸 좀 많이 주더라고요. 최소 세전 뭐 50이나 60 정도는 더 주고 어떤 곳은 그래서 주 4일만 이게 나오라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오히려 이제 지방에는 변호사가 너무 적으니까 데려오기 위해서 오히려 좀 더 처우를 더 좋게 해주는 경우군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거를 바라고 지방으로 가시는 분도 있겠어요. 지방에 있으면 돈은 조금 더 벌어도 이게 뭔가 재밌게 놀 것도 없고 컨텐츠도 없다 보니까요. 망해도 일단 서울로 가자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힘들어도 결국은 서울에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변호사 분들이 드라마 속에서는 막 의리의리한 사무실에 고급 외제차에 맨날 퇴근하고 이제 고급 바에서 와인 그 양주 한 잔 탁 마시고 막 이러시잖아요. 현실은 어떤가요? 일단 영화에서는 변호사들이 재판할 때 판사 앞에서 오페라 하듯이 이렇게 멋있는 말도 많이 하고 또 뒤에서 이러는 박수도 쳐주고 또 멋있는 막 차도 타니고 이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 영화는 영화일 뿐이고 변호사들은 실제로 사무실 안에서 하루 종일 문서 작성만 하고 또 하루 종일 일회인 전화만 받고 물론 네. 술을 많이 마시는데 네. 고급 와인바가 아니고 그냥 깡소주 많이 마셔요 보통에서요. 그래서